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그간 비교적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1700선을 내줬습니다. 장 초반 1675포인트 선까지 조정받기도 했는데요. 또 강하게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1700선 가까이 끌어올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 후반 들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코스닥은 489로 광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지수는 1698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뜰한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요.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하이리스 증권방송의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모셨는데요. 흑진주 발굴의 1인자시죠. 반딧불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장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중국 증시가 어제 4% 급락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나 내렸었거든요. 네. 예. 오늘 장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전날 중국이 4.2%가 빠졌고 또 이제 미국 다우지수도 한 2.6%가 급락을 해서 또 우리 증시 한 5, 60포인트 정도 빠지는 게 아닌가 하고 상당히 좀 우려를 했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역시 최근에 우리 증시의 구원투수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는 이제 그런 주체가 연기금이죠. 오늘도 한 1,000억 원 이상 정도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이 한 3,2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역시 또 프로그램 매수, 차익 매수가 한 7,800억대 정도 들어오면서 일단 좀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줬고 이렇게 급락할 때마다 나타나는 개인들, 특히 큰손 개미들이 좀 오늘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그 미증시라든가 중국보다 조금 나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어떤 옵션 만기, 아무래도 그 부분도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1700에 바짝 다가서면서 1698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뭐 이런 정도 움직임, 이런 정도 하락,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이렇게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최영커 님도 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실제, 단기적으로 바로 지정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는데, 지난주는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해 나갔었죠. 예. 이 횡보를 해 나갔던 이유가 이제 외국인의 옵션의 구조가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한 225 정도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움직여 왔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좀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첫 번째는 수급 논리고요.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수급 늘리고, 물론 이제 경기 펀더멘탈이라든지 오늘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 보게 되면은 우리 경기는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경기도, 다른 어떤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쪽보다 훨씬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수급이 연기금의 어떤 그 매수 주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어우러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개미 투자자들이 영리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1700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개인들이 2600억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장을 맞춰줬거든요. 자,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반딧불이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은 사실 단기 논리고요.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저는 뭐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이 급락한 거나 아니면 미국이 급락한 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그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다른 어떤 그 목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좀 주가를 많이 빠뜨린 게 아닌가, 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를테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중국이 4.2%가 급락했는데 급락의 이유 가운데 핑계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쪽에서 4월달 경기 선행 지수를 1.7% 상승으로 잡아놨다가 뭐 0.3으로 수정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1.7% 그 경기 선행 지수 상승했다고 했을 때 주가 올린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을 시켰단 말이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미증시 하락도 그것이 이제 핑계로 작용하면서 빠졌는데 사실 그 내면적인 그런 논리를 보게 된다면 어떤 파생 논리라든지 아니면은 좀 복잡한 어떤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요번에 어떤 단일화 즉 요번에 그 금융개혁법안 단일화 그 처리 문제와도 좀 관련이 된 어떤 그런 어떤 복잡한 구조에 의해서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탄탄한 어떤 그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하고 외국인이 지난해에서부터 꾸준히 매수를 해오고 있죠. 지난달에는 한 6조 원대 매도를 했지만 요번 6월 달에는 그래도 한 1조 원대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그게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빠지면은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자. 저는 실제 우리 그 하이리치 라이브 방송에서도 사자 논리 쪽으로 사실 오늘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는 뭐 1700 밑에서는 오히려 우량주 저가 매수 관점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이리치 증권 방송에서 최고 수익률을 거두신 분은 어떤 분인지 알아볼 차례인데요. 전화 연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거상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예, 오늘 그 수익을 거둔 종목은요, 폴리플러스라는 코스닥 종목입니다. 예. 폴리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치주로 많이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예를 들면 전체 포트에서 약 30%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이라고 하면 일단 갑자기 수급적으로 좀 많은 세력들이 좀 들어왔다. 불가피하게 이제 빼기는 어려운 차트를 좀 터치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종목이 타깃이 됐던 게 바로 폴리플러스였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060원에 오후에 일단 좀 들어갔고요. 생각 같아서는 일단 내일까지 좀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일단 1,060원에 잡아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1,105원에 그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은 약 4.2% 정도 수익을 거두었고요. 물론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내일까지도 아직 저항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올라가주지 못한 상황이라서 1,170원까지는 오를 것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투자 목적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던 만큼 4.2% 소중하게 챙기고 마감을 했습니다. 예, 폴리플러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제가 그 접근하게 된 동기는요. 물론 이제 수급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주주가, 대표자가 지분을 늘려 나가겠다라는 일단 그 얘기가 잠깐 돌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좀 확실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무 구조가 많이 좀 견실해진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폴리플러스 앞으로 좀 흐름에 대해서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거상님께서는 급락장 속에서도 수급이 몰리면서 오늘과 같이 또 6%의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공략을 하셨고요. 또 4%의 수익을 거두셨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상님. 예. 네, 오늘 지수가 좀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사려고 대기하셨던 물량들을 오늘 좀 집어 넣으신 것 같거든요. 예.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앞으로의 전망을 좀 들어볼게요. 예, 저는 일단은 시장이 1,700포인트는 중요치 않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항은 일단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10,000포인트를 하회했다라는 점과 여전히 지금 외환 시장이 아직은 좀 불안정하다. 이 부분을 저는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하이리치 내 거상클럽 역시도 중소형주들 위주로 아직은 좀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일단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형 IT주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초반에도 그랬고 자동차주들이 나름대로 선방을 해줬거든요. 여전히 다시 시장이 이제 7월이잖아요. 내일부터 7월이라면 어닝 시즌이 이제 도래한 만큼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겁니다.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들썩일 텐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대형 IT주라든지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빠지면 빠질 때마다 나름대로 좀 관심을 갖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리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겠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빨리 좀 10,000포인트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뭐 외환 시장 역시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도 폭을 좀 넓힌 만큼 아직은 이번 주든지 다음 주까지는 지수가 오늘 마감까지 강하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접근들을 하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주들은 일단은 지금 다음 주까지는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좀 빠질 때마다 지수가 조정기를 통해서 대형주들 위주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거상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케된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또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리얼님께서 들고 나오신 기업 중에 한 기업 또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IT 및 자동차 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신규 수주 증가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신팩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으시고 또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고수의 투자 비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딧불이님, 예. 오늘은 어떤 기업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하이닉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닉스요. 예. 최근 반딧불이님께서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거듭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역시 반도체주 하이닉스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하이닉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반딧불이님, 예. 하이닉스의 주가는 최근 단기적으로 좀 급락한 측면이 있고요. 예.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은데 자세히 들어볼게요. 예. 단기적으로 좀 빠지면 오히려 중장기 논리로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또 실적을 꾸준히 많이 내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실적 가치 기준 대비해서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길게 봤을 때는 빠질 때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거의 막 29,000원 가까운 가격대에서 25,000원 부분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가격 메리트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이닉스 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D램과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인데요. 첫 번째 좀 D램의 어떤 그 현물 가격과 고정 가격치를 좀 살펴보면서 과연 앞으로 하반기에 전망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일단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반도체주 하면 역시 D램 가격이겠죠. 하반기 D램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될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예. 지금까지는 사실은 DDR3 1GB 1333MHz 이 현물 가격이 최근에 한 4월달하고 5월달에 약간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약세를 보였죠. 4월달에 한 3.9% 정도, 또 5월달에 한 11% 정도의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2분기는 반도체 쪽으로 보면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세를 보여왔는데 6월 달은 현재까지 현물 가격이 한 0.8% 정도 하락하는 데 머물고 있고 지금 한 2.5달러 정도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좀 그 강세로 전환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6월 달에 그 거래 가격도 좀 5월 대비해서 약간 좀 상승하지 않았나, 인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현재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시장은 하반기가 사실 성수기죠.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그 디램 현물 가격과 이 거래 가격 역시 꾸준하게 좀 그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그 가장 이제 기본적인 모멘텀은 PC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D램 현물 가격을 또 고정 거래 가격도 마찬가지고 하반기에는 조금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D램 가격은 4월, 5월은 약세를 보여왔지만 앞으로의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메모리 부분 성장세가 뚜렷할 것이라는 진단은 이제 많은 곳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플래시 메모리 쪽은 어떤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예, 플래시 메모리 쪽도 4월과 5월이 조금 빠졌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16기가 이 낸드 현물 가격이 4월 달에 한 2.9% 정도 좀 밀렸고, 그다음에 5월 달에 한 3.2% 정도 좀 하락한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6월 달에는 한 8%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래 가격도 지금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 6.9불 정도 현재 유지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32기가하고 8기가 제품 가격도 지금 하반 경직이 나오고 있는 중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요.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 낸드 수요 역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가격 전망도 하반기에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이닉스의 실적은 하반기에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집니다. 예, 하반기 하이닉스 관련 시장은 일단 맑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실적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올 하반기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하이닉스부터 살펴볼까요? 예, 지금 하이닉스 2분기 실적 그 전망치가 사실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한 지금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뭐 한 9,300억대에서 9,500억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지금 2분기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올 2010년도, 2010년 연말 기준으로 볼 때의 실적을 지금 보게 되면 매출액이 한 12조 원 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이상이 전망이 되고, 당기순이익 역시 3조 5천억 이상이 전망이 되고 있죠. 이런 정도의 실적이라면, 그 화면에 나가 있는 것은 EPS가 한 5,900원대가 전망이 되고요. 예상 퍼가 한 4.2배 정도, 오늘 약법 정도 마감이 됐는데, 가격대가 한 25,000원 지금 초반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런 논리로 본다면, 퍼가 4배면은 상당한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특히, 지금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분기이익이 1조 원 정도 나오는 회사의 시총이 15조 원이라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예를 하나 들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분기 영업이익이 한 3천억대입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1조 원 정도 되죠. 예. 삼성 프리미엄이 있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이닉스가 분기이익이 1조 원 나고 있는데 시총이 15조 원이라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퍼가 4.2배라는 것도 좀 많이 좀 아까운 지금 그러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다면 매수할 만한 구간인지도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시기에 앞서서 얼마 정도를 목표가를 설정해 보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얼마 정도를 손절가로 설정해 보면 되는 건지 말씀을 여쭐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EPS가 5,900원대라고 그랬죠. 네, 현재 시장의 퍼가 한 9배 정도 이렇게 잡아주더라도 이 종목은 사실 EPS 기준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만 한 1년 정도 본다면 5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술적 문제라든지 또 2011년과 12년에 대한 전망들도 좀 많이 엇갈립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적어도 저는 이제 약간의 할인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5만 원대의 할인, 약간의 한 20에서 30% 정도 할인 요인이 있다라고 볼 때도 적어도 저는 4만 원대 정도는 가야 되는 종목군이 이 하이닉스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은요, 오늘 종가가 25,050원으로 2.1%가 하락하고 이렇게 마감된 그런 상황인데, 차트를 한번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늘려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늘려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장기 추세 하단부까지 빠진 상태예요. 장기 추세 하단부에서까지 빠진 상태고, 요번에 6월 21일 고가가 28,750원까지 올라갔었죠.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요 중단선, 장기 트렌드 중단선에서 저항받고 하락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이 하단부까지 내려온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기술적으로 볼 때 25,000원 이 전후한 가격대는 제가 볼 때는 단기 논리든 장기 논리든 매수로 대응해 나갈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약간의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매수를 노리더라도 하루에 그냥 예를 들어서 1,000주를 나 이거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가 계시더라도 하루에 다 1,000주를 사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정도 나눠서 하루에 300주씩 한 3일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해 나간다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빠지면 빠지는 대로 이렇게 분할 매수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한 10% 정도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잡고 좀 제 생각엔 그래요.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월봉 추세인데요. 어떤 이 추세선을 한번 제가 간단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큰 트렌드가 지금 장기 상승 추세가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직전 고점 부근이 4만 원대 초반의 가격대입니다. 4만 원대 초반의 가격대고 이 피치포크 라인에 어떤 중단선을 첨가해 준다면 이러한 그림이 나오죠. 근데 이러한 그림이 중단선 라인과 거의 만나는 자리가 목표가 한 6개월 목표가 4만 원 정도. 기술적인 논리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사셔서 한 5, 6개월 정도 들고 나가셔서 4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장기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딧불이님께서는 우량한 종목을 사서 장기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반도체, 삼성전자에 이어 대장주라고 꼽힐 수도 있겠죠. 하이닉스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반딧불이님과 함께 하이닉스 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발 퀴즈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퀴즈 나가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올 하반기 이것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2분기 실적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하이닉스의 현 가격대는 매력적이다라고 좀 전에 반딧불이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반도체 시장, 2번 오일장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고요.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이리치 증권 방송에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그동안 반딧불이님께서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KBT부터 보겠습니다. 한 27거래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수익률이 한 23% 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KBT 향후 흐름 그리고 목표가 설정은 변함 없으신 건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요거 사가지고 올해 좀 끌고 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사실 요번 주 초에 기술적으로 볼 때는 약간 좀 그 저항 자리에서 약간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2분기 실적이 사실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많이 나오지 않겠나. 뭐 요런 지금 그 전망이 있어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지금 한 뭐 23%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끌고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그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쪽에서의 이 그 IC 금융카드 쪽에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예. 2분기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애초에 중기적으로 EPS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적어도 이 종목은 15,000에서 16,000원 정도는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적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술적 차트를 한번 좀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제가 그랬죠. 요 11,000원에서 11,500원 요 저항을 받을 자리 같다. 근데 돌파를 사실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요 기술적 저항 자리에서 때마침 저항을 받고 또 미증시의 급락 때 맞춰 가지고 하락 출발 이후에 그래도 오늘은 강보한 마감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60일 이평 지지가 지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밑에서 21선도 따라 올라오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골든 크로스가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등락 보일 가능성은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밑에 지지권이 원체 11,000원 부근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차 목표가는 13,000원 부근까지 높이고요. 2차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까지 좀 높여보면서 좀 더 끌고 나가는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밑에 61일 평만 이탈되지 않으면 신규 매수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지금 보여집니다. 예, KBT를 살펴주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동양기전인데요. 오늘 종가가 6,800원, 3% 오르면서 장을 마쳤는데 이제 반딧불이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는 7,400원 전후였거든요. 일단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손절 처리를 하게 되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려요. 예, 사실은 오늘 2차 매수했습니다. 2차 매수를 해가지고 좀 평균 단가를 낮춰서 예. 좀 거의 뭐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온 케이스가 돼버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기관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변화가 있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기관 매도 때문에 좀 수급이 앉아서 빠졌고 오늘은 이제 외국계 창구에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한 3.6% 정도 좀 크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 앞선 그 저점, 특히 5월 25일 이 저점과 지금 자리는 이 쌍바닥 형태의 저점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그래서 오늘 저점과 5월 25일 저점의 쌍바닥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이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길게 이 흐름을 봤을 때 역시 이 종목의 그 이 장기 추세는 이런 식으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 기록한 저점은 의미 있는 저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도 손절매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저점에 추가 매수를 했고 아울러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시했던 8,500원 목표가를 일단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예. 역시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요. 단기 매매만 가지고는 역시 그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좋고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그런 그 논리를 통해서 본다면 역시 길게 끌고 나가는 이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월봉 차트를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일시적으로 5개월 이평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종가로는 5개월 이평을 돌파를 해줬죠. 다시 회복을 해줬죠.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7월 달에는 월봉이 양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의 지지,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한 3, 4개월 정도는 일정한 박스권 등락을 좀 보여온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번 7월은 5개월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아울러서 강한 월봉 양봉 가능성을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8월 달의 상승을 겨냥해서 현재 가격 부근에서도 좀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지금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중국의 굴삭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또 어차피 중국이 장기 성장세가 계속되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역시 이 종목 장기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장기 트렌드를 한번 좀 그려볼까요? 장기 트렌드를 한번 좀 그려보면 장기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이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상승폭이 아직까지 현재 위치에서 볼 때는 이렇게 좀 미진하고 크게 좀 변곡점 부근에 놓여 있는 이런 지금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여기 위치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13,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치도 우량하고 이 실적도 굉장히 좋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 부근이 한 13,000원 부근이거든요.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둔다면 이런 정도까지도 장기 투자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청자분들 단기로 매수하셔서 약간 손실 보셨다 하더라도 좀 길게 끌고 나셨으면 좋겠고, 또 현재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 혹은 뭐 기계 관련 이런 종목군 가운데서 좀 길게 끌고 가는 우량주는 뭐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반딧불이님께서 갖고 계신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를 짚어보겠습니다. KBT부터 살펴볼게요. 현재까지 수익이 한 23% 이상 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보유하신 기간이 한 27거래일 정도 됐는데 목표가를 14,000원 그대로 들고 가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KBT였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동양기전은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실적에는 변화가 없다. 오늘 2차 매수도 하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8,500원 주셨는데 길게 본다면 13,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향후에 다시 한번 반딧불이님 모시고 이 두 종목이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예,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저는 아바코 가지고 있거든요. 아바코를 갖고 계세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여쭤볼게요. 비중은 30%고요. 예. 매수한 가격은 12,150원이에요. 12,150원이요? 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조금 축하드립니다. 보고 있는데 예. 하도 좋다고 그래서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싶어서요. 더 가져간다면 얼마나 길게 보실 종목이세요? 그냥 한 15,000원까지? 15,000원 정도를 일단은 목표가로 설정을 해 두셨고요. 예.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에요. 길게 못해요, 성격이. 길게 못하세요? 예. 예, 아바코가 15,000원까지 단기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반딧불이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 좋다 그러니까 조금 예. 더 비중을 늘려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주가가 어제 오늘 좀 빠졌는데 이쯤에서 더 사도 돼도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반딧불이님과 함께 풀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13,200원에 오늘 종가가 나왔습니다. 12,1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 정도 있으시면 그래도 적은 비중은 아니신데요. 더 사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글쎄요, 저라면은 더 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0%면 충분하고요. 예. 사실 아바코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수급 논리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그 LG 디스플레이 8세대 투자의 수혜 종목군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특히 대주주가 일부 좀 그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탄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예상 실적을 좀 따져보면은 예상 순이익이 한 128억 정도 지금 잡히고 있고 예상 영업이익이 한 140억 정도 지금 잡히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300억대가 됩니다. 1,300억대가 되면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퍼가 한 10배 약간 좀 웃도는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이닉스의 퍼를 말씀드릴 때 4.2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승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바코는 퍼가 10.1배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어떤 저평가 메리트는 지금 크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시총이 1,300억이면은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뭐 더 사신다 이런 건 제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로 이제 그 이유를 아까 금방 말씀드린 어떤 그 실적치를 가지고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하고 요번에는 좀 차트를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화면에 차트가 지금 나가 있는데 지금 실제 그 기술적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최근의 가격대죠. 14,100원을 최근에 고점으로 찍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장기 상승 트렌드거든요. 장기 상승 트렌드인데 요번에 기록했던 14,100원 부근은 기술적으로 장기 상승 저항대에 해당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14,000원 부근이면은 한번 좀 이익을 실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과거의 이 추세를 같이 좀 보게 될 경우에 이 고점의 저항을 받은 그 다음에는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그죠? 요 앞선 부근 그를테면은 2009년 8월 말에도 요 고점 장기 상승 추세 고점 저항을 받은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요번 같은 경우는 특히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중기적으로 더블 가격대 상승이 나왔죠. 4월 중순경에 6,500원 부근에서 요번에 6월 28일이니까 거의 2달 만에 이게 지금 14,000원까지 올랐으니까 100%의 상승률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정도면 펀드멘탈 논리로 볼 때 거의 적정 가격에 만약에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몰라요. 그러나 펀드멘탈 논리라든지 이 기술적 그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거의 뭐 적정 가격에 온 게 아닌가. 전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좀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선 판단하고 있고요. 기준 가격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단기적으로 볼 때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약에 하더라도 내일 만약에 추가 상승을 만약에 나오더라도 이 직전 고점 부근에서 즉 14,000원 돌파가 안 되는 모습을 나온다. 그럼 차라리 이익 실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서 그 오일이평을 하회하는 이런 흐름 만약에 전환된다면 그래도 역시 이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전문가의 의견은 참고하시고 최종 결정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수익 최고로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고 계실 텐데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대박클럽에 문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종목을 볼 텐데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보낼 수 있는 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막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참여하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풍산을 보겠습니다. 695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23,600원에 7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풍산 참 좋은 주식 잘 사셨어요. 그래서 좀 가격도 싸게 사시고 근데 다만 이제 70%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70%면 좀 한 종목에 들어간 비중은 좀 높은 편이죠. 물론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10억 하시는 분도 한 3종목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3천만 원 투자하는데 10종목 하시는 분도 계신데,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가 활동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이 바닥에 이제 이 세계에서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어떤 관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리. 자기 투자 자금에 맞춰서 종목을 몇 종목 정도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종목당 한 20% 내지는 30% 미만 그런 정도가
적당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1억 정도 투자하신다면 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한 4종목에서 5종목이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자 금액이 뭐 5억 이상이면 종목 수도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투자 자금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2종목 혹은 많으면 3종목 이런 정도로 종목 관리를 좀 해나가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풍산이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싸게 사셔서 수익이 많이 난 것도 있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에요. 뭐 풍산이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아시겠죠. 동합군관이라든지 소전, 그러니까 동전 만들기 전에 그 동그란 동전을 만들기 전에 이 동전 전 단계, 그게 이제 소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에 있는 이 리드 프레임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업체인데 올해 2조 3천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또 영업이익도 2천억 원 이상, 또 순이익도 한 1,700억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EPS가 6,200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를 따져보면 한 4.8배 정도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예. 역시 이 종목 역시 퍼가 5배 이하라는 거, 가격 메리트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주가 수준이 3만 원 수준인데요. EPS가 6,200원 정도 되면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한다면 역시 제대로 가면은 6만 원대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저는 장기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의 실적은 이제 방산 부분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다만 단기적인 흐름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단기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 어제 최고가를 33,000원을 찍고 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다시 또 저가 매수가 들어가면서 오늘은 다시 한 2.3%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러나 단기적인 논리로 본다면 약간은 좀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단기적인 부분 약간 좀 이런 등락 과정, 즉 20일 이동평균선 하고요. 또 위에는 직전 고점 부분이죠. 한 32,000원 정도 부근에서의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런 박스권 등락 과정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봉 차트도 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요번 주는 어차피 좀 쉬어가는 주간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목요일, 금요일하고 다음 주 초반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 구간은 바로 이 종목이 상승세로 치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과 또 저가 매수세가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나가면서 약간은 좀 박스권 등락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한 파동 크게 올라갔죠. 여기서 조정받았죠. 또 한 파동 크게 올라갔죠. 그 다음 파동은 약간의 좀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월봉 논리도 요번 달에 상승폭이 컸고 다음 달에 역시 추가적인 양봉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기 논리로 볼 때는 다소 좀 박스권 등락 과정이 전개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만약에 뭐 현금이 좀 다급하시다면 직전 고점 32,000원 박스권 돌파가 안 되면 약간 좀 비중을 줄여 놓으셨다가 또 다시 한번 좀 대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점에서 다시 노려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좀 이런 종목은 그야말로 막 6개월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길게 좀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 전문가한테 이런 얘기를 여쭤봤다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좋겠느냐. 그분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이를 몇 명 낳을 거냐라는 질문과 똑같다고 능력되는 대로 가지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진 종목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80개 정도 예.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반딧불에님의 의견은 일단 아무리 금액이 많더라도 한 4-5개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아까 그랬죠. 1억 정도면 한 4종목, 예. 많아야 5종목. 그래야 5종목이면 이를테면 한 종목당 20%씩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4종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금도 한 10% 정도씩은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유지를 해나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3천만 원 투자한다. 3천만 원 투자하는 분이 10종목 갖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납니다.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또 내려가는 종목이 있고 그래가지고 예. 정말 아주 강세장, 강력한 상승장에 와가지고 종합지수가 막 2천 넘어가고 3천 가고 그러면 수익은 당연히 나겠죠. 근데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 포트폴리오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은 한 30% 미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뭐 5억 이상이다 하면은 5억 이상이면은 약간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좀 좋겠죠. 그러니까 대형성 종목군들, 투자 금액이 큰 분들이 거래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거래 또 가격도 싼 이런 어떤 저가주 쪽에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큰 분일수록 이렇게 뭐 풍산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은행주 가운데서 뭐 한 종목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보험주에서도 뭐 중가 우량주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중가 우량주들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최근에 어떤 이게 보도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 이 그 랩 어카운트 상품 쪽에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몰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쪽 상품에 몰려서 이제 자산 관리를 해주게 될 경우에는 옐로우 칩들이죠. 중가 우량주 쪽에 들어가서 좀 그 수익을 많이 내는 이런 어떤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중가 우량주 상당히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쪽에 좀 관심 보시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워로직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4775님께서 보내주셨고요. 8,850원에 20%를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손해가 너무 크다고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짧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파워로직스 참 요 종목은 참 제가 볼 때 왜 안 가나 하고 고민되는 종목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대주주도 이제 그 탑엔지니어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이 부실 자산 정리가 좀 되었어요. 그리고 차입금도 많이 개선됐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올해 예상 실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예상 영업이익이 한 205억 정도는 예상 순이익도 한 190억대가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EPS만 하더라도 한 9,800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주가는 이제 7,000원 정도 수준을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죠. 퍼는 예상 실적 대비 퍼는 한 7.3배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물론 시가총액은 아직도 1,400억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퍼가 7.3배면은 약간 좀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2차 전지용 보호회로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 근데 7월 초에는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그렇습니다. 매수가가 약간 높은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차라리 좀 보유를 해나가시면서 좀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는 이런 자리가 좋을 것 같고, 예. 매수가가 8,500원이라고 그랬죠. 예, 8,850원이네요. 8,850원이면은 한 달 정도 좀 들고 나가시면서 좀 추가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이런 전략을 좀 구사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뭐 6,500원을 해야 한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6,500원은 손절가, 물론 고점대에 많이 밀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6,500원 정도는 만약에 이탈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한 7월 한 달 정도는 보유해 나가시면서 좀 반등을 기다렸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이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님, 예. 지치기 쉬운 수요일인데요.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올 하반기 이것의 성장 가능성과 2분기 실적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현 가격대는 매력적이다라고 오늘 기업 분석 시간에 반딧불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반도체 시장, 2번 오일장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하이리치 증권방송에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